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의문의 변동을 배우지만 의문을 모른다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아야 변동을 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사실 여러분 의문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의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우리 의문의 변동에 들어가기 전에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기 전에 자, 의문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의문이라는 것은요 일단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절 의문하고요 비분절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세하게 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은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구나. 의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문이라는 것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절 의문은 음소라고도 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도 한답니다. 분절 의문에는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모음에는 또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반모음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반모음으로 구성된 분절 의문인 음소 하고요. 또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 그리고 고저, 그리고 성조, 그리고 고저 악센트, 억양이라든가 강약 같은 걸로 구성되어져 있는 비분절 의문인 운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무엇이? 의문이. 그래서요. 의문이라는 말은요. 분절 의문을 음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요.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하고 운을 합쳐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체계에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거지?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봤잖아요. 자, 의문은요, 아까 얘기했죠? 음소하고 운소를 합쳐서 운이라고 한다. 자, 의문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만든 거는 교과서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역시나 국문과하고 국어교육과에서 보는 책 있거든요. 개론서. 그거를 합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한 어렵지 않게 지워놨답니다.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의문에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리고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즉 소리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뜻을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볼게요. 자, 물과 불에서 의문은 미음과 비읍이 된답니다. 왜요? 자, 물하고 불에서요. 자, 물은 알죠, 여러분? water, 그죠? 불은 알죠, 여러분? fire, 알죠? 자, 물과 불을 구별해주는 단 하나의 소리, 뭐예요? 바로 여기 밑에 써있죠. 자, 여기 요것은 공통적이야.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있는 색깔을 다른 걸 해볼까요? 자, 첫머리에 있는 미음과 비읍 덕분에 우리가 물이하고 불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미음과 또 비읍은요. 또 이거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미음, 비읍 더 쪼갤 수 있어요? 쪼개면 이 미음과 비읍의 느낌이 아니잖아. 얘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때? 말소리면서 가장 작은 단위인 거지. 왜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그지? 이 미음과 비읍을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이게 소리죠. 물, 소리내죠. 불, 소리내죠. 하지만 이게 water하고 fire를 구별해 주는 것은 미음
미음과 비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음과 비읍은 바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단위인 바로 뭐다? 음운이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운이라고 보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미음과 비읍이라는 이 자음 바로 들어갔죠? 자음. 자, 이게 자음도 이렇게 뜻을 구별해 주니까 음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운에서 이제 음운을 구별하게 해주는 단어의 묶음을 우리가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음운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겠죠. 자, 뜻을 볼게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무엇이지? 미니멀 페어라고 얘기 나왔죠. 미니멀 페어 뭐지? 자, 뜻을 볼게요. 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단 하나의 음운만 차이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얘기합니다. 아까 음운이 뭐였죠? 가장 작은 소리에 다니면서 뜻을 구별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아니면 이것이 음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대립상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단 하나의 음운만 차이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이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물하고 술. 여러분 술 좋아해요? 자, 술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자, 물하고 술 있어요. 이 두 개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단 하나의 음은 뭡니까? 바로 미음이랑 시옷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른 거 다 똑같고 단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나면서 뜻이 구별되는 이 쌍, 요 쌍을 바로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사람과 사랑. 자, 여러분 뭐예요? human하고 love. 자, 뭐가 구별되는 거죠? 미음하고요. 이응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달라졌죠. 이것의 차이남으로 이것만 있어서 뜻이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최소 대립상이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미음과 이응이 음운인지 아닌지 그 뜻이 구별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겠어? 바로 이렇게 최소 대립상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을 공부를 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랍니다. 그럼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최소 대립상일까? 배하고 벼. 의미가 구별되지. 뭐 때문에? 이 애하고의 여 때문에. 이 모음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루하고 머루를 봤을 때 어때요? 자, 단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나대. 어떤 거지? 아하고 어라는 모음 때문에 의미가 차이가 나니까 이들은 최소 대립상이 맞죠? 하지만 이걸 볼까요? 마루하고 모래 다르지. 자, 그런데 얘는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아하고 오 이렇게만 차이가 났다면 최소 대립상일 텐데 하지만 우하고 애도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단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얘가 최소 대립상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운 공부할 때 최소 대립상도 같이 공부해 두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 가서 왜 우리 음운에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아까 자음의 하나가 달라져서 소리가 달라지게 됐죠. 뜻이 달라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자음도 음운에 들어가는 거구나. 자, 모음도 어때요? 모음 하나만 달라져서 우리가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봤었죠? 그래서 모음도 음운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분절 음운이 무엇이지? 비분절 음운이 무엇인지 자, 이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즉 음서하고 운서의 종류를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왜 음운이 음소하고 운서로 나누어지는 걸까? 자, 바로 이거예요. 소리 마디마디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눈 거랍니다. 소리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절 음운인 음소하고 비분절 음운인 운소로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절 음운은 자, 우리가 음소라고도 하고요. 자, 영어로도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근데 이건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분절음이라고도 한답니다. 음소. 그러니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세그먼트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나누어진다, 쪼개진다라는 거거든요. 쪼개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쪼개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볼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의미는 이거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아까 얘기했죠. 음운이라는 것은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의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야지. 그렇죠. 음서도 음운에 들어가니까. 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맞아. 그런데 바로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소리의 마디마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음소의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음운 중에서 음소, 즉 분절 음운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분절이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더 큰 소리의 덩어리로부터 계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리다. 즉 나누어진다. 즉 소리 마디마디의 경계가 정확히 그어지는 음운이다. 또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서 분리되는 음운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개론서나 교과서에 나누어져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음운인데 의미를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까 음운이라고 했지. 최소의 소리.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 그런데 나누어진다는 거야. 소리가 쪼개진다는 거야. 분석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음소라는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볼게요. 초성 여기 써있잖아.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서 이제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데 볼게요. 날, 달, 말, 발을 나누게 하는 의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뭐지? 그거는 뭐죠? 뭐 때문에? 니은 그리고 디귿 여기서는 미음 그리고 비읍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의미가. 또 여기서는 어때? 발, 벌, 볼, 물 뭐 때문에? 아, 오, 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때문에? 발, 밤, 밥, 방, 뭐 때문에? 리을 때문에, 미음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또 비읍 때문에, 그리고 이응 때문에 우리가 의미의 차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어때? 내가 여기 글씨에서 선생님 어때요? 날이라는 글씨에서 니은을 분리시켰지. 그렇지? 자, 발이라는 글씨에서 아를 분리시켰지. 자, 발이라는 글씨에서 리을을 분리시켰지. 어때요? 분리가 되죠? 나누어질 수 있죠? 쪼개어질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분절할 수 있다. 분절 음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쪼개서 나눌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쪼갤 수 있죠? 비읍, 아, 리을 다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개서 나오죠? 니은으로. 쪼개서 아로 나오죠? 쪼개서 리을로 나오죠? 음운이 쪼개어지죠? 자, 이런 거를 분절 음운, 즉 음소라고 하고요. 또 분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여기 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음 쪼개지죠?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안에 있죠. 그래서 모음, 그리고 반모음이라는 게 있죠? 반모음, 즉 반자음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진답니다. 반모음이나 이제 단모음, 이중모음을 조금 자세히 하기는 할 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단모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 같은 경우에 뭐 그대로 가죠? 입이 뭐 아니죠, 여러분, 그죠? 자,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입 모양이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에 우리 해보세요. 이야 이렇게 가죠. 이에서 아로 가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야 이렇게 입 모양이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반모음은 뭐냐? 이중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단모음하고 우리가 그리고 반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잖아요. 방금 이야기를 했던 야 같은 경우에는 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야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원래 단모음이었던 아 하고 이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가 아니고 조금 약한 이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 해서 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다 반모음, 반만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반만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요. 다 분리가 되죠. 분절이 되죠. 나누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절음은 음소이고요. 분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겠죠. 쪼개지지 않는 것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음운 중에서. 자, 그것을 우리가 운소라고도 하고요. 영어도 다 써놨고 한자도 다 써놨어요. 보시면 뭐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또 똑같은 말로 초분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슈퍼 세그먼트이라고 해서 쪼개지는 거,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쪼개지지 않는다? 그게 뭐지? 분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개론서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정의예요. 일단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당하는 소리를 분석할 수가 없다.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세그먼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음소와 함께 동시에 실현이 된다. 따로 발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음운이기는 하네. 하지만요. 소리의 마디마디를 나눌 수가 없어서 비분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음운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리의 마디마디를 나눌 수 없으니까 비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서 분리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예로는 뭐가 있냐면 고저, 낮고 이렇게 높은 거, 그리고 강약, 세고 약한 거, 장단, 알죠? 길고 짧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며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종류 체계에서 보통 우리가 비분절 음운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볼 때는 이 장단만이 우리가 이제 비분절 음운으로 속한다라고 이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고 낮은 거, 길고 짧은 거, 소리에 그리고 뭐 소리가 크고 약한 거 이런 거를 여러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분리되면 여러분 이거 슈퍼내추럴한 거야. 여러분 이게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여기 뒤를 보면은 자 소리의 길이인 장단, 음장, 장단 우리 길고 짧은 것만이 우리가 표준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표준어에서는 이것만이 우리가 의미를 분별을 하는 거라고 본답니다. 의미를 분별할 때 의미를 나누는 음운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초분절 음운에서 우리가 소리의 길이만 본다. 장단만 해당이 한다. 이렇게 보아요. 여기 표준어에서. 그래서 모음의 소리의 길이를 달리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단어의 뜻을 구별하니까 음운이지만 나눌 수는 없다. 소리의 길이만을 쫙 떼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설자죠. 이게 아이죠. 눈 아이. 이렇게 그려볼까? 눈이야 눈 여러분 눈. 그리고 이게 펄펄 내리는 눈 한자로 다 써놓긴 했는데 자 이게 펄펄 내리는 눈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아이 아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 보는 거 있죠? C 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눈 그냥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눈 할 때 이거 하고 눈 할 때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게 눈에서 이거 장단 분리할 수 있어요. 장단 분리되면 이거 여러분 슈퍼맨인가 이거 이게 안 되지 여러분 나눌 수 없지. 이거 어떻게 나눠? 아까 뭐 니은이나 으나 우나 뭐 이렇게 미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쪼갤 수 있어요? 여기서 쪼갤 수 있어요? 요것만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분절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음운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고요. 같은 말로는 아까 뭐가 있었지? 같은 말로 우리가 운소라고 하고 초분절음이라고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표준어에서는 이것만 인정을 하거든요. 장단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짝이 있다. 왜냐면 이제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안 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장단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 차이가 이루어진다. 한자까지 다 써놨으니까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자,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길게 눈 그리고 말 이렇게 길게 발음이 되던 것도 이렇게 첫 음절이 아니라면
첫 음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한 글자 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음절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 글자 글자 봤을 때 단어의 첫째 그 음절이 아니라면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원래 첫째 음절이 그냥 얘 혼자 쓸 때는 눈 하고 길게 가던 것도 한 바가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한방눈이 될 때는 뒤쪽으로 갔잖아. 첫째 음절이 아니잖아. 뒤쪽에 있는 음절이죠. 세 번째 음절이 돼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길게 발음되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짧아지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짧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짧게 변화가 돼요. 하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많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소 우리 아까 있었죠? 기읍, 아, 뭐 이렇게 자음, 모음 이런 거 그런 거는 음성적인 가치가 절대적으로 정해지지만 운소 같은 경우에 방금 말했죠? 장단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역의 음소가 지닌 음성적인 이런 특징은 얘 자체로서의 특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단이라든지 고저라든지 높고 낮음 그리고 강약이라든지 세게 발음하고 약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주위에 오는 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값어치가 정해진다는 게 바로 운소의 특징이기도 해요. 얘 혼자만 있을 때는 얘 혼자만 있어 눈 하고 있으면 얘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 모르죠. 얘가 있으니까 얘가 비로소 길구나 소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랑 비교해 보니까 소리가 길구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운소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서 보면은 소리의 고저나 장단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방언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시험에 나오는 거에서는 표준어에서는 뭐만 본다? 장단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는 방언에서는 어때요? 고저나 장단도 의미를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경상도 방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경상도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었는데 사실 다 까먹었지.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경상도 방언 보시면 우리 어때요? 가가 이렇게 똑같이 적혀져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고저나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가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가시인데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가시의 성을 가졌냐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냥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졌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가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경상도 방언에서 발음을 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거 심지어 여기 가가 하나 빠졌네. 이거 가가 하나 더 참 이렇게 오토가 계속 있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졌냐. 가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나 너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진 바로 그 아이냐라고 했을 때 가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죠? 느낌 알겠죠? 경상도 사람 분이 들으시면 욕할 것 같긴 한데 대충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경상도 방언에서는 이렇게 고저나 장단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가 변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서는요, 이게 이제 운소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제 표준어에서는 장단만 인정을 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구별 안 하죠. 누가 이렇게 구별합니까? 안 하죠?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소 문자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음소 문자. 자, 음소 문자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방금 우리가 음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음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음소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문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문자 알죠? 문자는 표시 대상에 따라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와 그리고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 나누어진다. 이제 문자라는 것은 먼저 표의 문자하고 표음 문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고 의가 이제
뜻이잖아요. 뜻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옷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한자가 표유 문자거든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에 표유 문자인데 왜 그러냐?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옷 의자잖아요. 그래서 옷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한자 이거 전체를 쓰죠. 뜻을 나타내는 거죠.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표유 문자라고 한다. 그리고 표음 문자는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이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표음 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또 표현 문자는 또 이렇게 나누어진답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각 낮자가 표시하는 소리의 단위에 따라서 음절 문자하고 음소 문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음절은 아까 한 글자,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음소, 우리 방금 배웠죠? 우리 나누는 거, 자음, 모음 조그맣게 나눠지는 거죠. 소리의, 어때요? 작은 소리의 단위인데 의미가 분별이 되는 거 있었죠? 자, 그렇게 음소 문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음소 문자에 속하는 거 바로 볼게요. 음소 문자는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가 개별 음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 갑자기 왜 있냐? 음소 문자에 속하는 게 바로 무엇이겠니? 바로 우리의 한글이 여기 음소 문자에 속하는 거겠죠. 왜 우리 한글 어떻게 나눠졌어? 기역, 니연, 디귿, 야, 알겠죠?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때요? 소리인데, 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인데, 어때요? 하나하나의 음소를 가지고 쪼개서 글자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음소 문자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또 소리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음절 문자, 한 글자씩 소리를 나타내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일본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 일본어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할 때 아리가또 이러죠. 아리가또 할 때 뭐 이렇게 나누죠. 글씨가 왜 이러니? 자, 아리가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쭉쭉쭉 쓰죠. 이거 어때요? 아리가또 한글로 써볼게요. 아리가또 요거를 어때요? 한 글자를 치면 그리고 이렇게 글자 한 글자가 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음절 문자라고 해요. 한 글자가 소리 자체 글자나 그지? 그대로죠. 이렇게 하는 거를 표음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고요. 우리의 한글은요. 표음 문자 소리를 기역, 니은, 디귿이란 드라는 소리를 나타내지만 어때요? 음소 하나하나가 지금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음소 문자. 그래서 우리의 한글이 음소 문자에 속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했고요. 체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분절음은 쪼개지는 거, 비분절음은 쪼개지지 않는 거. 쪼개지는 거에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쪼개지지 않는 거에서는 장단, 고저, 그리고 성조, 악센트, 억양, 강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표준어에서는 장단만 우리가 비분절 음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